안녕하세요. 오늘은 태국에서 은퇴 생활을 꿈꾸며 떠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서 출발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한 어씨와 비씨. 한 사람은 낙원을 꿈꾸다 지옥을 경험했고, 다른 한 사람은 치열한 준비 끝에 천국 같은 노후를 누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비되는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해외 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갈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상상이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수영장에서 한가롭게 수영을 즐기고 저녁이면 해변을 거닐며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곁들이는 삶. 한국의 복잡하고 치열한 삶을 벗어나 저렴한 물가와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모습 말입니다. 실제로 태국은 한국인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물가가 싸고 기후가 따뜻하며 음식과 문화도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 없이 떠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거 그대로 묶어서 줘. 중간에 네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는 거 다 빼서 어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는 평생 회사에 다니며 은퇴하면 따뜻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마침 주변에서도 태국으로 은퇴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는 고민 끝에 짐을 싸들고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당시 그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하니 큰 돈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겠지. 그리고 한국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는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고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제보험도 들지 않은 채 별일 없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는 매일 저렴한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벗어나 해방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려고 했지만 태국어를 몰라 번번이 서류에서 막혔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의사와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잘못된 약을 처방받기도 했고 병을 키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 B씨는 같은 시기에 태국에 정착했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은퇴를 결심하기 전 태국어를 조금씩 배워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의료 시스템을 조사해 국제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또 그는 태국 현지에서 작게 운영할 수 있는 가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반자동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카페였는데 직원들이 대부분 일을 맡고 본인은 관리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B씨의 하루는 여유로웠습니다. 아침에는 아파트 수영장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낮에는 가게를 한번 들러 직원들과 간단히 회의를 합니다. 오후에는 마사지숍에 들러 저렴한 가격으로 마사지를 받거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PT를 받습니다. 심지어 영어 과외도 저렴한 비용으로 받고 있었죠. 그의 생활은 단순히 저렴하다는 수준을 넘어 한국에서라면 고급 라이프 스타일로 여겨질 만큼 풍요로웠습니다. 어씨와 B씨, 같은 나라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어씨의 태국은 점점 무너져가는 지옥이었고 B씨의 태국은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천국이었습니다. 28어씨의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처음에는 번역기를 활용하면 되겠지 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업무는 전문적인 단어들이 오갔고 병원에서는 상황이 긴급하다 보니 번역기를 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되니 점점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그는 현지 친구를 사귀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한국인 은퇴자 모임에도 잘 섞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집에만 틀어박혀 한국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는 국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는 순식간에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가진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예산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기본적인 의료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는 버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도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진 돈을 대부분 써버렸고 다시 일할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은퇴 후 삶은 낙원이 아니라 철저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반대로 B씨는 안정적인 수익과 생활 덕분에 여유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게는 현지 직원들이 운영을 맡고 있었고 본인은 한 달에 몇 번만 관리하면 됐습니다.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들어오니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물가가 저렴하다 보니 이 정도 수익으로도 한국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풍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사지도 주 2회 이상 받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개인 트레이너에게 영어와 태국어까지 배우며 자기 개발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회적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현지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고 외국인 커뮤니티 모임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덕분에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늘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낼 수 있었고 위기가 닥쳤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같은 태국, 같은 도시에서 출발했지만 어씨와 B씨의 은퇴 후 삶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결국 그 차이를 만든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어씨는 한국에서 떠날 때 태국은 물가가 싸니까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태국의 생활비가 전반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지만 외국인이 겪게 되는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집을 구할 때도 현지인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받았고 병원비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보다 비쌌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덕분에 큰 병원비 걱정이 없었지만 태국에서는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예산은 빠르게 바닥이 났고 싸다는 기대는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서적인 고립이었습니다. 어씨는 처음엔 자유로움을 만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현지인들과는 언어 문제로 친해지지 못했고 다른 외국인들과도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집에 틀어박혀 한국 뉴스를 보고 한국 드라마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생활로 굳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라는 현실은 그의 마음을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B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태국에 오기 전부터 이미 생활권을 철저히 따져두었습니다. 병원, 마트, 카페, 헬스장, 그리고 본인이 운영할 가게까지 전부 도보 10분 이내에 있었습니다. 차가 없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죠. 아침에는 운동, 점심에는 가게 점검, 오후에는 커뮤니티 모임이나 언어 공부. 일정이 안정적으로 짜여 있었기 때문에 생활의 박자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시스템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가게 운영도 직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고 체크리스트와 POS 시스템으로 관리했습니다. 매출, 원가율, 재고 현황이 매일 리포트로 정리되었고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하루 대부분을 자신을 위한 시간에 쓸 수 있었고 사업은 안정적으로 굴러갔습니다. 어씨의 생활이 점점 지옥으로 변해갔다면 B씨의 생활은 점점 더 천국에 가까워졌습니다. 준비의 차이가 곧 삶의 차이가 된 것입니다. 어씨가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돈이 떨어져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불안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은행에 가도, 심지어 경찰서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조차 그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 그 불안은 하루하루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참자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여기서 왜 살고 있나라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결국 그는 짐을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텅 빈 통장과 막막한 노후뿐이었습니다. 반면 B씨는 매달 고정적인 수익이 있었고 생활비는 그 수익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는 돈은 저축하거나 다시 가게 시스템에 투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정서적인 안정도 있었습니다. 매일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고 마사지숍에 들러 피로를 풀고 저녁에는 현지 친구들과 바비큐를 즐겼습니다. 심지어 그는 직원들에게 작은 장학금을 지원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덕분에 직원들은 더 충성스럽게 일했고 가게는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B씨의 은퇴 후 삶은 단순히 편하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보다 더 젊어진 듯한 활기를 느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풍요로운 식사, 따뜻한 날씨, 그리고 여유로운 박자가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C와 B씨의 대비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해외 생활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나이도, 돈도 아닌 준비와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58 그렇다면 우리도 B씨처럼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생활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은행, 병원, 마트, 심지어 택시를 타는 순간까지 언어가 필요합니다. 언어를 모르면 어시처럼 모든 순간이 벽으로 다가옵니다. 최소한 기본 회화는 할 줄 알아야 하며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 실제 생활에 필요한 표현들을 익혀야 합니다. 둘째는 재정 계획입니다. 태국이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의료비는 한국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닥치면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나가기도 합니다. 국제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긴급 자금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B씨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수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수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는 사회적 네트워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적은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현지 커뮤니티, 외국인 모임, 자원봉사 등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B씨가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C가 무너졌던 이유는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천국을 살고 준비 없는 사람은 지옥을 삽니다. C가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지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는 현지 문화를 존중하기보다 한국식으로만 생활하려 했습니다. 가게를 열 때도 주변 상인들과 상의하지 않았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쌓였습니다. 특히 토지 문제로 현지인과 다툼이 생기자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까지 겹치면서 결국 마을에서 외면당하게 되었고 그의 생활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B씨는 처음부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열기 전에 이웃 상인들을 찾아가 인사했고 현지 축제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이라도 태국어로 건네며 작은 선물을 준비해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가족 같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유급휴일, 가족행사 휴가, 소액의 학습 지원비. 이런 작은 제도가 직원들에게 신뢰를 줬고 직원들은 오히려 그에게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결국 B씨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C는 고립 속에서 무너졌고 B씨는 관계 속에서 안정했습니다. 해외 은퇴 생활에서 인간관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관계가 있으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지만 관계가 없으면 작은 문제가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은퇴 후 삶은 C처럼 될 것인가? B씨처럼 될 것인가?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순간입니다. B씨의 하루를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아파트 수영장에서 운동, 점심에는 카페에서 영어 과외, 오후에는 가게 시스템 점검, 저녁에는 현지 친구들과 바비큐. 그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탄탄합니다. 돈은 안정적으로 벌리고, 건강은 관리되고, 외로움은 관계로 채워집니다. 그에게 태국은 천국이 된 것입니다. 어씨의 하루도 떠올려 봅시다.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과 고립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소통이 되지 않아 잘못된 진단을 받았을 때, 은행에서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길이 없을 때, 현지인들과 갈등이 쌓여갈 때, 그의 하루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돈은 빠르게 고갈되고, 몸은 병들었으며, 마음은 외로움에 지쳐갔습니다. 그에게 태국은 지옥이 된 것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나이,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준비의 차이, 시스템의 차이, 태도의 차이.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른 것입니다. 88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 은퇴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언어와 문화 적응. 최소한 기본 회화와 현지 문화 이해는 필수입니다. 둘째, 재정과 의료 대비. 국제보험과 긴급 자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 고립은 지옥을 부르고 관계는 천국을 만듭니다. 태국으로 간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준비 없이 떠나면 낙원도 지옥이 되고, 준비를 단단히 하면 같은 낙원에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은퇴 후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지옥으로 만들 것인가?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은퇴 설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